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하루 광주에서는 5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하루 최고 2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확산세가 수그러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주말 동안 수험생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1보다 높으면 대규모 확산, 낮으면 감소세로 판단하는 감염병 재생산 지수는 그제 처음 0.96으로 떨어졌다가 어젠 0.85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달 30일 22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을 당시 1.43까지 치솟았던 것과 대비됩니다. 확진자도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그제 3명, 어제 1명 등 한 자릿수대로 줄었습니다. 두 자릿수로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은 강화된 1.5단계 수칙 하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감염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을 마친 전국의 수험생들이 수시 면접을 이유로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김장철을 맞아 타 지역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일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이번 주말 거리두기 2단계를 완화할지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가운데 지난 8월 서울 도심 집회와 같이 지역 간 이동량이 많을 이번 주말이 확산세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아직 입시 일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수험생들은 빠르면 당장 내일부터 수시 면접과 논술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대학들은 안전한 시험 진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평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21학년도 수능. 대학별로 진행하는 논술과 면접이 수험생들에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대학별고사라고 하는데요. 실은 이것이 수시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면접을 진행해야 하는 지역 대학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수시 면접을 진행하는 조선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방역 물품과 거리두기 표지판을 비치하고 수험생이 올 때마다 발열 체크도 할 예정입니다. 확진이 되거나 자가격리 되더라도 비대면으로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는 경우라면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컨테이너로 이동합니다. 이 컨테이너에는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면접을 볼 수 있는 노트북, 그리고 손소독제와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냉난방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한 장소에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장소를 2개로 나눴고요. 분반도 예전에는 한 100개 분반을 했었는데 200개 분반으로 나눴고요. 전남대학교는 수험생들의 접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면접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면 면접이나 논술 전형이 실시되는 수도권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논술이나 면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월 둘째 주까지 2주 동안 전국적으로 약 60만 명의 수험생이 대학별 시험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수험생들이 여러 대학과 지역을 이동하며 수시 전형을 치르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교육당국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돼 왔던 선체 내부 결함설이 최근 뒤집혔습니다.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내고도 7년째 침몰 원인은커녕 책임자들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세월호와 관련한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는 내년 4월이면 만료되는데 이를 물을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당장 다음 주에 활동이 끝납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조사 기간은 단축됐고 권한은 약화됐습니다. CCTV 저장 장치 조작 의혹과 생존자 구조 지연, 국정원과의 유착 등 조사 성과를 냈지만
수사권 없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조사는 차질을 빚었고 오는 9일이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여야 62명의 국회의원이 사참위의 활동을 연장하라며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가족분들과 나눴던 이야기대로 이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개정안에는 특조위의 활동을 최대 2년 연장, 인력 보강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범죄 공소시효를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 현장을 찾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면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쟁의 사안이 아니라 모두가 협조해야 될 사안이다. 이걸 좀 설득해서 꼭 이 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도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다급해진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찬바람 속에 국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5.18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들여다보는 광주 MBC 5.18 40주년 연중기획 보도 내 인생의 5.18입니다. 오늘은 40년 전 광주 시내에서 가두방송 마이크를 잡았던 차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년 전 5월 광주에는 언론이 없었습니다. 신문기자들은 펜을 꺾었고 방송사는 계엄군 발표만을 보도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양재학원에 다니던 19살 학원생 차명숙 씨가 가두방송 마이크를 들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방송국이. 그리고 신문이 제대로 할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학생기로 일단 이 사실을 알리고 일부는 방송가서 요구하자. 그랬던 게 시작이 된 겁니다. 1980년 5월 20일 오후부터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아침까지 차를 타고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확성기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20날 새벽에 그때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주를 지킵시다. 도청 앞으로 7시까지 모여주세요. 나와주세요. 이제 호소를 한 거죠. 하지만 도청 앞 집단 발포로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고 차 씨는 계엄 당국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담양이 고향이고 광주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차 씨는 혹독한 고문에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으로 조작되고 말았고 이런 누명 때문에 출소하고 나서도 광주를 떠나야 했습니다. 가두방송 마이크를 잡았다는 이유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차 씨는 그러나 이후 경북 안동에서 홍어를 파는 식당을 운영하며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게 5월 광주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으로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진실 밝히는 데는 조금이라도 보탬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청 앞 집단 발포 때 희생된 광주 시민들이 자신의 가두 방송을 듣고 금남로에 나왔다 변을 당했을 것이라는 죄책감이 아직도 차 씨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21일 날 7시까지 도청 앞으로 오세요 호소하지 않고 1시까지 있지 않았다면 좀 덜 다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죠. 죄송하고. 반성도 않고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인생과 가두방송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차명숙 씨의 인생을 비교해보면 인간의 양심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중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선박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28km 해상에서 중국에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모터보트가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서해지방해경청은 경비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중국인 3명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중국인 승선원을 목포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밀입국 대공 용의점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올해 570여 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달까지 576건의 진정사건을 처리한 결과 기관별 접수사건은 구금시설 진정건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경찰과 다수인 보호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조치 사안은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과 경찰의 강압 수사 등이고 이 사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은 오늘 오후 무등육아원에서 봉사활동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 법안에 대해 일부 5월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는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가 빠진 공법단체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5.18 단체의 당초 합의와 다르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족회는 열사의 뒤를 이어 그 형제자매들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해 지금껏 투쟁해왔다며 형제자매들도 공법단체 유족회원으로 인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